안녕하세요. 작은기업 사장의 도서관의 이국섭 작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식창업자, 어떤 지식창업자가 성공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창업자라 함은 사소한 것에도 가치를 불어넣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지털 시대인 지금은 게임의 룰을 독점적 지식으로 가진 개인이 네트워크를 만나 폭발적인 부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현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맛깔나게 게임을 대신해주는 남자, 게임 분야에서 욕설과 비속어를 배제한 재치 있는 해설을 통해 두터운 고정팬층을 보유한 인기 방송 자키, 대도서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최근 유튜브 구독자 수가 90만 명, 조회수가 2억 건을 돌파했으며 매달 3천만 원을 벌어들이는 게임 마니아 사이에서는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대도서관은 게임이라는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입니다. 게임 BJ는 새로운 게임을 직접 진행하며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과 함께 플레이 비법을 생방송으로 중계합니다. 아프리카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은 게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은 물론 게임의 재미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게임 BJ가 게임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지 않으면 방송 서비스는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 유튜브 채널에 42만 명 정기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뷰티 크리에이터 씬님이 있습니다. 그의 주요 콘텐츠는 화장 비법 전수, 코스메틱, 브랜드별 제품 소개 및 비교는 기본이고 일상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클럽 룩, 데이트 룩, 아이돌 스타일 등의 상황별 메이크업 방법부터 겨울왕국 엘사 메이크업과 같은 특별한 메이크업 시연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항진이 명성황후 같은 역사 속의 여성들의 치장법을 선보이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 뷰티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다루는 뷰티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잘 살펴보면 대도서관 씬님과 같은 지식 창업자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특정한 부분에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고 보감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을 드러내는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요즘 같은 모바일 시대에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업가 정신 혹은 마인드를 가지고 부를 축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식 창업자라는 개념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넘어온 개념이기도 합니다. 정보와 기업가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정보기업가와 같은 뜻입니다. H.C. 웨이친의 인포프레너, 데이터를 돈으로 바꾸는 법에서 처음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렸고, 웨이츠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혹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보를 모으고 구성하고 구분해서 제공하는 사람을 지식창업자로 규정했습니다. 초기 지식창업자는 책이라든가 논문, 연설 자료와 같은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을 통해 배포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들의 활동 범위가 인터넷, 모바일 등 가상공간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가치 있는 지식을 보유한 개인도 지식창업자의 범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모바일 융복합 시대의 지식창업자란 개인이 가진 지식을 기반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부를 창출하는 기업가로 정의됩니다. 기업가라는 관점은 기업의 형태가 개인에게 집중되지만 실제로는 여러 명이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해서 공동으로 지식을 서비스하는 것도 포함한 개념입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어디까지 알아야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다양한 목표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시작하는 경우와 꼭 해보고 싶은 일에 도전하는 경우와 새로운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경우처럼 각양각색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수익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투자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지식 창업자들에게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세상에선 IT 기술과 트렌드에 대한 이해력이 경쟁력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디지털 혁명이 진행된 세상에 살게 된 지는 겨우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인류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그리고 이슈들을 공유해왔고 TV의 영향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났지만 TV 역시 한계는 존재했습니다. 매스미디어는 폐쇄적 일방향 커뮤니케이션만 가능한 구조를 가져 알고 싶은 정보를 제한적으로 접해야 했습니다. 일방향으로 전달되는 정보는 다양성보다는 획일성으로 인해 비판과 토론의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모자이크라는 웹브라우저의 탄생과 더불어 미디어의 단방향은 양방향으로 발전되어 갔고, 그러나 웹페이지를 가지게 되면서 획일성은 급격한 다양성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보의 폭발적인 유입은 지속적인 정보의 생산과 발전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적 자본은 제한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지식과 경험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새로 개발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직원이 한 분야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얻은 지식이나 노하우는 그것을 쓸수록 더 발전하고 새로운 노하우를 발견하는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수학 체증의 법칙처럼 인터넷에서 많이 얻은 지식이 다시 새로운 지식을 가공 생산해 무한대의 새로운 부를 축적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IT 체증의 법칙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개인이 정보의 생산자로서 가능함으로써 지식을 대중에 판매하는 개인이 주체된 비즈니스 환경이 더욱 축적된 것입니다. 위키피디아와 네이버 지식인의 출현, 오픈소스에 의한 무료 소프트웨어의 확산과 같은 다양한 이슈는 대중이 생산하는 집단지성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고, 집단지성의 출현은 근본적으로 지식을 생산하는 패러다임이 IT 발전이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변화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식 패러다임의 전환은 지식 생산의 주체가 일부 전문가에서 평범한 아마추어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놀라운 현상이 것입니다. 지식은 전통적으로 소전문가들에 의해서만 생산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개방과 공유, 협력을 표방하는 이른바 웹 2.0 시대를 맞이하면서 평범했던 개인들은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집단지성을 통해 수동적인 지식 소비자에서 능동적인 지식 생산의 주체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개인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상호 간에 수평적인 방식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대규모 협력을 통해서 사회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전까지 엄격한 통제에 따른 독점되어 온 정보의 생산과 유통 영역에 개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마음만 먹는다면 높은 수준의 정보와 지식을 웹에 상주하는 집단지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IT 기술은 정보의 축적, 저장, 생산과 소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세상에서 개인이 축적하는 지식은 누군가가 정보가 되고 서로가 상호 협력하여 집단지성의 형태로 지식이 발전하게 되고 또다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IT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IT 기술을 얼마나 이해하는가는 디지털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이고 지식 창업자에게는 사업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지식 창업자의 성공 습관은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